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강한 비바람을 몰고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동 기자. 네, 현재 비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태풍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면서 현재 이곳에는 새벽부터 강한 비가 쏟아졌지만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람도 어제보다 확실히 더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기가 조금씩 어려워질 정도로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끊임없이 몰려와서 해안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속 17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바비는 서귀포 남서쪽 230km 해상까지 북상해서 제주는 태풍의 중심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사이에 더 세력을 키운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강도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제주는 현재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풍이나 침수 피해는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7.6m, 마라도의 23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에 103mm를 비롯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 92mm 등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면서 오늘 밤까지 제주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3시 제주 서쪽 150km 해상으로 북상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4시에는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월파 피해도 예상됩니다.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피항을 마친 가운데 제주와 다른 지역으로 있는 7개 노선의 여객선은 모두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됐는데요. 제주항공은 오늘 예정된 463편 가운데 오후 3시까지 예정된 330편에 모두 결항 조치했고 결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이용객들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의 자세한 진로를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지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현재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3m의 강한 세력으로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해상까지 북상한 상태인데요. 북상하는 동안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귀포 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오후 3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이후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최고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초속 27.6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바람은 더 강해지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에서 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요. 전봇대가 휘어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가 27도, 서부와 남부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1도, 서부 30도, 동부는 29도, 남부는 2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40m의 강풍이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1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기 바라고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제8호 태풍 바비 북상해 도내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개학하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9곳 가운데 2곳이 휴업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은 재난 매뉴얼에 따라 학교 내 안전을 확보하고 등하교 시 보호자를 동행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방문했던 교회 목회자 부부와 JDC 직원 등 6명이 어제 하루 사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저녁 직원이 추가 확진된 JDC에서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밤사이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된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직원 1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JDC에서는 본사 건물 주차장에 임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는데요. JDC 직원과 입주업체 직원 38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내, 자녀와 함께 수도권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JDC 직원인 30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동선이 확인된 6곳에 방역 소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30번 확진자는 21일 오전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역학조사 결과 자택에서 먹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최근 후 소종 아구찜에 잠시 머물렀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병원과 약국에 이어 오후에는 철물점과 헤어숍을 방문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30번과 31번 확진자 부부는 발열과 오한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인데요. 제주도 교육청은 조직원인 31번 확진자가 타 지역 방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진료가 끝난 뒤 추후 방문 사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설교를 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의 세빛교회를 방문하고 제주에 돌아와 양성 판정을 받은 29번 확진자와 아내 3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제주도가 경찰에 휴대전화 GPS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추가 동선도 파악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처럼 추가 확진자 가운데 직원이 포함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급히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시키는 등 대응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모인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확진자 동선이 밀집된 제주시 삼화지구 일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찬윤 기자입니다. 직원 300여 명이 근무하는 JDC 본사 건물에 긴급 방역이 이뤄집니다. 사무실과 복도는 물론 건물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공공기관 사무실까지 방역이 실시됐고 확진자가 이용한 구내식당은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JDC는 2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한편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전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사업장 내 근무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긴급하게 재택근무 50% 이상으로 해서 근로자의 근무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160여 곳과 공공기관 등이 모여있는 첨단 과학기술단지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입주기업들은 추가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식당과 카페가 적어 확진자 동선과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직원들이 식사도 나가고 또 같이 업무 협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저희의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을 조금은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얘기도 했고 30번과 31번 확진자의 주요 동선이 모여있는
제주시 사마지구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확진자 부부의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니던 어린이집은 방역 후 2주 동안 폐쇄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성당은 긴급 방역 후 28일까지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마트와 의원, 약국도 문을 닫았습니다. 근처 동네 이런 데 편의점에서도 마주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뭉개졌을지 안 뭉개졌을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되게 불안하고. 제주에서는 하루 가장 많은 6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방역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아직까지 정확한 접촉자 수는 공개되지 못한 상황.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제주 지역 내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긴급 대책회의에서 확진자 동선에 오차가 생기거나 늦게 공개되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살 수 있다며 사실을 신속하게 전부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 음압병실이 부족할 수 있다며 중증 환자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크게 늘면서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부담을 덜어줄 공공 배달앱 보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앱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높은 비용 탓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월 평균 배달앱 가입비가 24만 3천여 원, 한 달 평균 수수료는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비와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앱이 개발될 경우 응답자의 93.5%가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관건은 배달앱의 이용률입니다. 배달 대행 업체들이 만든 자체 배달앱의 경우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 어플을 알릴 방법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이나 어떻게 홍보에 대한 자본력이 현재 부족해서 공공 배달앱을 최초로 선보인 군산시 역시 앱 사용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출시 5개월여 만에 한 달 거래액이 9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들이 소비자나 가맹점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민간 배달앱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횡포를 막고 배달 관련 빅데이터를 공적으로 활용하도록 공공앱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소비자들 조금만 불편해도 떠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잘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공공앱 배달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인공지능 선도도시를 강조하는 광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도내 학생 선수 사이에서도 폭행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학생 선수 1,160여 명을 대상으로 폭행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인 28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성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13일 납세자들에게 주민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세자 번호에 주민번호를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는 공개하지 않는데 서귀포시는 행정의 실수로 노출됐다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검증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다음 달 1일까지 현 공항 활용에 대한 검증 방안과 협의 일정을 회신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 방문 당시 현재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증해보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이 같은 검증과 별개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연합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 분권 상징인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를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온 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 일원화를 규탄했습니다. 제주도가 경술국치일인 오는 29일 조기 개항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나라 잃은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29일 도내 관공서와 공공기관, 단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기를 개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항일기념관에서 예정됐던 110주년 경술국치 추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라산 탐방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씩 단축됩니다. 제주도는 가을철 탐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리목 탐방로 입구 입산 시간은 오후 3시에서 2시로, 윗세오름 대피소는 2시에서 1시 30분, 정판악 진달래밭 대피소는 오후 1시에서 12시 30분으로 각각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시간도 동능 정상은 오후 2시 반에서 2시, 남벽 분기점은 오후 3시에서 2시 반으로 앞당겨집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